네, 반갑습니다. 이제 맨발로 걷기가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튼 최근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맨발로 걷기 제 스스로 역사를 일산 호수공원에 지압마당이 생긴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일산 호수공원이 완성된 시점. 일산이 언제 형성이 됐어요? 일산 신도시가. 92년부터 이제 일산이 개발돼가지고 94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때 호수공원의 맨발마당이 94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맨발로 걷는 게 그냥 일상에서 녹아있고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걸으라고 한 게 근데 거기를 한 10바퀴 걸으면 한 30분 정도가 돼요. 30분 정도만 걸어도 몸이 좀 괜찮고 근데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재미 삼아서 애들들 데리고 야 우리 한 바퀴 돌자 아프다고 이제 징징징 거리는 거 끌고 다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맨발로 걷기 역사를 보면은 일단 제 역사는 아무튼 94년부터인데 이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것은 대략 한 2006년 정도. 근데 제가 이렇게 맨발로 걷기 쭉 보면은 어떤 맨발로 걷기 역사에 가장 이렇게 변환점이 된 게 이제 2010년이에요. 201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어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싱이라는 책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수면 아래였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점에 이제 난치병, 불치병 치료했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확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맨발로 걷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네 정서 아니면 우리네 생활에 이 바탕이 좀 깔려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 다른 운동은 아니면 다른 이 시설은 그냥 사람들이 좀 이것 좀 만들어줘, 좀 시설 좀 개선해줘, 막 이렇게 열심히 떠들면은 겨우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맨발로 걷기만은 미리 만들어졌어. 호수공원도 미리 만들어졌고, 이제 맨발로 걷기가 이렇게 유행을 하기 전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 큰 데는 이제 단지 내 이제 지압길들 만들어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맨발로 걷기는 운명이 조금 이끄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실제 맨발로 걷기를 실천하시고 있는 분들. 나는 맨발로 걷기에 적당히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위로 적네요. 예, 맨발로 걷기를 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어떤 면에서 맨발로 걷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럽니다. 이 맨발로 걷기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예, 꾸준히 하는 거. 근데 꾸준히 하려면 어디에서 그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아니요, 손 들고 하세요. 이건 제가 기록됩니다. 예. 동기, 예. 또 하나. 예. 재미와 효과. 재미와 효과. 예. 다음에 또. 환경. 예. 가까워서. 예. 몸의 에너지. 이렇게 좀 주변인데 이걸 전부 다 합칠 수 있는 딱 한 단어. 예, 재밌는 것 합쳐서.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발로 걷기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야 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금방 비슷하, 예. 여기서 무슨 대답 나오셨던 것 같은데? 예. 의지가 꺾였죠? 왜 꺾여요? 예, 재미없어도 꺾입니다. 예. 습관이 안 돼서. 또한 가지. 예. 예, 효과가 안 보여. 또. 불편해서. 상품권하고 소화제하고 동시에 주겠어요. 딱 한 단어를 확신하게. 예? 끈기. 그럼 끈기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끈기가 나올 수 있는 바탕,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 예, 그 마음의 어떤 부분? 확신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맨발로 걷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발바닥 아파? 나 이거 안 맞는 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맨발로 걷기 하는데, 나 건강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지러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과연 이걸로 들을 수 있을까? 중간에 그만둬요. 이 확신이라는 게 없으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이 옵니다. 그만두도록 하는 유혹이. 이거에 이제 다 흐트러져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예, 의지가 꺾여요.
이 확신이란 부분 때문에 맨발로 걷기를 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이제 제막 혼자 이렇게 맨발로 걷다가 주변 사람들 시선 이상하면 뻘쭘해가지고 좀 움츠러들어가지고 다음에 안 가고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이제 제가 얻느냐 이게 이제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도 결국 확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을 하려면 뭐냐면은 알아야 돼. 그럼 맨발로 걷기는 어떤 거고 맨발로 걷기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발로 걷기를 여러분들이 왜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한 군데에 속할 거예요. 이제 맨발로 걷기가 건강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에 효과 좋은 것은 모든 운동은 다 건강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왜 맨발로 걷냐? 쉬워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제발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운동은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데, 맨발로 걷기만은 좀 땅이 도와주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땅이 도와준다가 이 막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 막연한 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그만두는 분도 있는데 이 땅이 도와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게 이제 2010년에 나온 어싱이라고 하는 거에서 땅에 이제 자유전하가 인체에 유입돼 가지고 그 내 몸에 있는 그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막 이런다고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제 확신 하나가 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환경이니 뭐 이렇게 가까운 데니 이런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고 그냥 제가 조금 바닷가에서 걸으면은 효과 없어도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맨발로 걷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이 좀 딸리고 몸에 이제 관절이나 심혈관계에 무리가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그래도 맨발로 걷기는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병행이 가능해서. 뭐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 들어가면서 해도 되고, 이제 EBS 청강하면서 해도 되고, 가벼운 암기 과목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한 것은 결국 이거죠. 이거 불치병이 치료되었다 하더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맨발로 걷기를 하도록 하는 제가 동인인데, 그러면 다른 운동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몇 개가 있어요. 자, 이제 건강의 효과.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쉽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쉽고. 근데 이제 맨발로 걷기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이거 있는데, 자, 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땅에 이제 지기가 도와준다는데, 이제 맨발로 걷기보다 땅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운동이 딱 하나 있어요. 넓게 해석해 보세요. 이게 힌트거든요. 누워 있는 거. 땅에 누워 있는 거. 예, 조금 뭐 그냥 플러스 1 정도 있는데 맨발로 걷기보다는 효과가 적어요. 맨발로 걷는 게 효과가 100이라면은 이게 단순히 접촉은 후하게 점수 들어도 30. 그냥 저는 한 10점 정도 점수 줘요. 그러면은 맨발로 걸을 때 어디에서 걸은 게 가장 효과 좋다는 것은 좀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진흙탕 톡. 예? 모래사장의 겉에 속에. 바닥. 예, 금방 질문 바닥. 예, 정답. 바다 수영만이 아니라 수영. 예. 그러니까 땅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과의 접촉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수영이 가장 확실하게 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혈액순환에 이제 부담이 안 주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맨발로 걷는 것이 이제 어떤 어싱이라고 하는 관점이 대두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은 맨발로 걸어, 너는 맨발로 걸어 이렇게 말한 게 이제 한의학에서 말할 때 이제 비장 쪽이 안 좋은 친구들한테 이 맨발로 걷기를 제가 거의 강요했어요. 근데 맨발로 걷는 게 이제 강제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내 몸의 혈액에 대한 재활용 공장, 재활용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한, 그러니까 빈혈 환자라고 봐도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달려, 수영에 줄넘기 하면은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이 비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데 그냥 달리면 힘들고 오히려 비장을 쥐어짜가지고 더 힘들기 때문에 숨이 가빠지지 않고
심장이 빨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이 필요해요. 그러면 걷기밖에 없어. 근데 걷기밖에 없는데 그냥 걷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맨발로 걷는 건 효과가 있는데 이제 비장이라고 하는 경락하고 맞물리면서 맨발로 걷는 게 딱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심폐에 대한 부담을 안 주면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맨발로 걷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 장소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확신한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이 땅의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내 몸의 구조를 튼튼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 부분 때문에 맨발로 걷기를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추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많은 효과를 받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애들딸. 이제 아까 언급한다면은 비장이 약한 친구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린이 구조가 튼튼하고 완성된 구조를 가진 게 어떤 거겠어요? 멋있게 성장하는 것. 어린애들이 이제 맨발로 걸을 때 이제 제대로 성장, 온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인들보다 어린애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공장의 역할, 그러니까 구조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구조를 뒷받침하는 내 몸의 공장의 역할을 하는 장부들이 좀 튼튼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비장, 간, 소장, 췌장, 부신,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안 좋은 분들. 그래서 이제 이 맨발로 걷기가 이런 맨발로 걷기만의 이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맨발로 걷기가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특징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건강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이 한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건강 맨발 걷기 건강과 부사님과 함께 축하 대표님 오셨어요. 김태화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발로 걷기가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을 보자면은 원래 맨발로 걷고 사는 게 그냥 맞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맨발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인류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도 맨발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몸이 발달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 관점으로 보면 맨발로 걸을 때 이제 첫 번째는 땅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자극이 이루어지고, 이 걷기라는 운동에 의해서 이제 내 몸의 이제 기운의 통로를 여는 거고, 혈행 흐름을 활발하게 유도하는 거고, 이제 기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것 아니면은 이제 이 주변 환경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의 이제 종합품이 이제 맨발로 걷기다. 그럴 때 인간의 본래 모습이면서 이제 활동이다인데, 이제 인간은 원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의학의 가장 큰 테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인간은 맨발로 태어나고 맨발로 생활하면서 적응하고 진화해 왔다. 그 다음에 맨발로 생활할 때 편안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걸을 때 이제 근육, 그 다음에 전체 근골의 이제 운동성이 온전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맨발로 걷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아까 말한 4가지 이제 조건에서 이 땅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기운과 접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장 큰 테마는 땅에 이 무한한 에너지가 이제 있는데 이 접촉에 의해서 그걸 내가 이제 쓸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신발로, 양말로, 그 다음에 실내 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 단절이 돼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 어떤 것을 이제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다시 복원하자, 아니면은 돌아가자. 이게 이제 맨발로 걷기의 요체예요. 이 맨발로 걸을 때 땅과의 접촉에 의해서 내가 땅과 이제 동조되고 이게 전기의 기운을 얻고 이 전압이 일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땅에서 이제 전압이 일치되고 땅에 자유전화가 유입되려면은 땅과 내가 전기적으로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땅과 내가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땅끼리도 통해야 돼. 그래서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실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이게 마음에 딱 제가 와닿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 대지도전열. 네, 땅의 전기도. 이 표를 만나면서 땅기운은 역시 물기운이야. 이제 이 생각을 이제 제가 확신을 했죠. 여기에 정의가 조금 애매하죠. 뭐 구릉, 밀림, 산악, 황무지. 이 황무지 의미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농사도 이제 결국 물이 없으면 안 지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도전율 1이라고 할 때, 그다음에 밀림은 제가 이렇게 조금 물이 많을 것 같은데 구릉으로 보죠. 구릉. 네. 그러면 2. 그다음에 밭은 6, 평지는 8. 그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맨발로 제가 걸을 때 일반적인 둘레길에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거예요. 뭐냐면은 평지 내지 밭 정도 수준, 6에서 8 정도의 도전율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관리가 되면은 이제 황토길에 물 좀 뿌려주고 이러면은 한 15 정도. 근데 황토길 좀 관리 잘하는 데는 소금도 좀 뿌려주죠. 그러면 15보다는 조금 높을 거야. 근데 바닷물은 5천이야. 비교가 안 돼. 황토길이 좋다 어떠졌다 하지만은 백사장에 이 바닷물이 조금 적셔진데 하다못해 발목 정도까지만 적셔진 데를 걸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거죠. 비교 불가로. 비 올 때 예. 걸으면 효과가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맨발로 걷는 책들을 어느 책을 보더라도 비 올 때, 비 온 다음 날 걷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맨발로 걷는데 실내에서 걷는 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도. 왜 그러냐면은 11월부터 4월까지는 진짜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밖에 나가서 걷기가 힘들어요. 발이 시려우니까. 그 다음에 7, 8월 폭염 때 밖에 나가서 걷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뭐냐면은 요즘이 최고로 걷기 좋은 때. 이 장마철. 비와 있어. 항상 바닥이 딱딱하고 막 메마르는 것이 요즘 어딜 가도 촉촉해 있어. 그러니까 걷기가 딱 좋은 때예요. 가급적이면 바다로 가서 걷는 것.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나가면은 좀 걷고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발바닥에서 자극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극 측면이 어싱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메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압길, 지압마당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돌, 뭐 옥돌, 수정, 발바닥을 어떻게든 다양하게 자극하도록. 그러면 이 자극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별론가? 아니에요. 진짜 막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에 의해서 이 발바닥을 자극하는데 이제 양방 관점으로는 신경의 반사를 유도하고 한의학적인 관점으로는 이 발바닥에 흐르는 정력과 경혈을 자극해가지고 몸의 기운 흐름을 실제적으로 촉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 비장이라고 하는 경락이 엄지발가락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아치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 자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비장이 약하면은 식욕이 적습니다. 금방 배불러요. 한 2숟가락 먹다 입에 물고 있는 애들이 비장이 약한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옛날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앞마당에서 막 흙장난하면서 뛰어놀면은 저절로 비장이 튼튼해져요. 근데 도심에서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악착같이 너 맨발로 걸으라, 실내에서 걸으라. 그래서 이제 지압 매트 사라. 요즘은 이제 소금밭 구입해라. 이제 열심히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티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여자리. 그다음에 이제 용천혈이라는 말은 좀 들어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용천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류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걸을 때 이 경맥과 이제 경혈의 자극이 이제 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신경반사가 요즘 엄청 이게 이제 서양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런 자극이 있다 좀 알아두시고 누가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참고 삼아서 기록해 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걷기 운동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걷기는 이 노동과 운동의 중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노동의 영역에 조금 더 속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운동의 효과가 있다. 이 걷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속보, 파워워킹, 극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스틱 찍고 이제 하시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걷기만 해도 유산소 운동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효과가 실제 다가와요.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자면은 이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땅의 기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유도하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 맨발 걷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맨발 걷기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원래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걸었을 때 내 몸에 이제 기운의 변화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몇 가지 대략 인지를 좀 해야 돼. 첫 번째는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손과 발의 역할. 그래서 이 다리는 이제 땅과 접촉해 가지고 내 몸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의 이제 내 몸의 보조 장치. 이 손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과 이제 접촉이 이제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능적인 행위인데 기능을 하도록 내 장부가 이제 도와주는 거고, 이 기능을 통해서 내 장부가 활발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베이스가 이제 깔려 있을 때 아까 말한 맨발로 걷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그 확신, 맨발로 걷는 것 아니면 발바닥과 이제 제기와 소통해서 이 장부와 세포 구조를 튼튼하게 한다. 이제 이게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이 한의학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동양의 이제 무술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기마자세 중에 하나예요. 단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천혈까지 기운이 이제 가. 그래서 땅으로 이제 보내고 땅과 접촉해서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에 중단전을 통해서 손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고, 상단전으로 가서 백희를 통해서 천기와 소통, 공간의 기운과 소통, 지기와 소통. 이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은 내 몸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 발가락에서 새로운 기운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이 목화토금술을 할 때 목은 이제 발생하고, 이제 화는 이제 전개, 토는 조절, 금은 외부와 접촉, 이거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이제 목화토금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 발바닥을 넓게 볼 때 이 발가락까지는 이제 금의 영역이어가지고 외부와 접촉하는, 이제 땅과 접촉하는 영역이죠. 이 발가락은 접촉도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내 몸에 새로운 기운이 유입돼가지고 내 몸으로 이제 흐르는. 그래서 이 베이스를 이제 깔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내가 이제 한 발짝 뜁니다. 그러면 이제 단전의 기운이 발바닥으로 실제 내려와요. 빠져나갈 때는 이제 단전을 통해서 허벅지, 발 뒤꿈치, 발바닥으로 빠져나가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올 때는 발등, 무릎 해서 외부적으로 해가지고 허리 쪽으로 이렇게 실제 올라와요.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의 흐름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등줄기 타고 올라와서 머리까지 올라오는. 이 머리까지가, 여기가 이제 앞면이 이제 어떤 의미를 하나 또 가지냐면은, 내 몸의 이제 위에 끝단이 그냥 보면 여기 이제 머리끝 정수리예요. 생리학적인 구조로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하늘로 향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면이 가장 끝. 그래서 얼굴까지는 이제 올라가는 기운인데, 얼굴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이제 시작하는 이제 조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방에서 말한 상단전을 기준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단전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제 맨발로 걸었을 때 몸의 기운의 한 흐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과정이 맨발로 걷기의 1차 완성 지점. 그래서 이 단전까지 이제 맨발로 걸었을 때 어떤 소식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몸을 관찰하면서 걷다 보면은 이 느낌이 실제 있습니다. 느낌이 이제 초반에 걷다 보면은 발 아프고 신경 쓰고 무겁고 뻐근해. 그러다가 무릎을 딱 통과하면은 다리는 좀 편해져. 그다음에 허벅지는 통로가 넓으니까 모르다가 허리 쪽으로 갔을 때 허리가 조금 안 좋았던 분들은 뻐근해, 결려, 조금 시큰해, 막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을 통과할 때 등에서 이제 안 좋았던 분들 등이 뻐근하기도 하고 열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열은 좀 나. 등에서 이제 머리로 올라갈 때가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대부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머리에 대해서 이제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 정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혀. 그래가지고 무겁고 답답하고 덥고 막 이래가지고 이 머리에서 이제 기운의 흐름이 좀 오래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걷다 보면 어느 분기점에 싹 내려가죠. 내려갈 때 이제 예민하게 느낀 분들은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좀 쓱 내려가기 시작해.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가슴이나 이제 명체에 좀 불편할 분들은 좀 답답하거나 이제 꺽꺽거리는 느낌이 있고, 단전까지 내려올 때는 이 장의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장에서 막 이렇게 장명음이 들리던가 아니면 방구를 뽕뽕뽕 끼던가.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1차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맨발로 걷기의 이제 1차 완성 지점. 최소 여기까지는 하자가 이제 30분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 하면은 큰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서 이게 발등 타라 올라와가지고 단전까지 도달한. 그러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절자이면서 증폭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는 기운도 왕성해지고, 그다음에 등줄기 타고 다시 올리는 기운도 왕성해져.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단전을 기준으로 하면은 단전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서 백으로 내려가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최종 완성.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하면 70분 정도 하면은 이 느낌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 관점으로 보자면은 심장에서 베개의 힘으로 혈액을 펌핑하면은 이 손끝 발끝까지 베개 갔다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100이 되는 지점. 이 지점 정도가 이제 하나의 맨발로 걷기 완성 지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이 느낌을 살리면서 하다 보면은 수월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밌어요. 몸의 변화를 느껴. 이 머리에서 한 겹 벗겨져 강운동 꾸룩꾸룩해 하면은 큰 줄기로 볼 때, 머리가 맑아졌네? 소화 능력이 좋아졌네. 한약의 바탕 속에서 그러면 맨발로 걷기의 작용은 뭐냐? 이게 작용 부연 설명하려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이게 어신 관점으로 할 때 한 열 몇 가지 작용을 얘기해 놨고,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 할 때도 아까 경락의 흐름, 기운의 순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작용 많죠. 근데 이거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럼 뭐냐면은, 그래, 소통이다. 땅과 소통인데, 거창하게 하면은 자연과 소통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상적으로 하더라도, 직접 닿긴 닿네. 그래서 소통만 해도 도움이 된다? 힘든 분들, 그냥 소통만 시키자. 그냥 발바닥에 땅에 디디기만 하자. 그것도 힘든 분들 실내에서 접지선 뽑아가지고 발바닥에 접지 매트 깔고 발바닥 닿자. 사무실에 힘든 분들 마우스패드 해가지고 손에 좀 접촉하자. 이 접촉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맨발로 걷기가 메인이고 어싱 책에 이제 소개된 것은 접촉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악착같이 맨발로 걷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맨발로 걷기에서 열심히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노폐물 빠져나가고 땀 빠져나가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발바닥으로 실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발바닥이 땀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발바닥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신발 신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예, 꼬랑내가 나죠. 예, 맞아요. 꼬랑내. 그래서 꼬랑내가 심한 사람이 순환이 잘 되고 수통이 잘 된다고 봐도 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긴 하죠. 꼬랑내가 심하려면은 노폐물이 좀 많기도 해야 돼. 예.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이 소통이 되면 이제 꼬랑내가 적고, 이제 노폐물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잘 빠져나가면 꼬랑내가 좀 심해요. 우리 몸의 기본 바탕에 발바닥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작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어싱의 관점을 더하면은 이 노폐물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가 줄어들어 염증이 제거돼, 부종이 제거돼, 이런 식으로 노폐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됐건 독소가 됐건 기능을 방해하고 몸을 손상시키는 거니까 이것만 빠져나가면 몸이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이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생력을 길러준다. 이게 맨발로 걷기의 작용이거든요. 이 자생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논하도록 하고,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통, 노폐물 제거, 자생력이 살아나면서 결국 우리 몸이 온전해진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원본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맨발로 걷기가 본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서 본래의 구조를 회복하고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고 본래의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건강 회복하고 어지간한 잡병 사라지겠죠? 자, 이게 이제 맨발로 걷기 효과인데 이걸 한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수승화강을 완성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맨발 걷기만이 아니라 한약을 복용하는 목적, 이 침치료의 목적도 전부 수승화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 수승화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맨발 걷기로 보면은 자, 단전에서 내려가는 기운이 발바닥까지 도달하고 발바닥에서 다시 이제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 다리 등을 통해서 머리까지 도달하고 머리의 기운이 다시 이제 단전까지 도달하는 과정. 이게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수승화강인 거죠. 이걸 한방에서 이 생명의 순환고리의 한 단면인 소수천 과정으로 말하면은 자, 기운이 역시 이제 단전에서 출발합니다. 단전에서 이 등 쪽으로 이 동맥이라고 하는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상단전까지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수승의 과정. 다시 상단전에서 인맥을 따라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까지 흐르는 과정을 화강의 관점이라고 해요. 이러한 기혈순환이 온전한 상태일 때 첫 번째 이득이 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상단전에서 이제 기운이 내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 상단전의 기운을 내려가는 걸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안정이 되고 중단전, 심장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 마음과 감정이 순화되고 이 과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수면의 통로가 열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전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불안정할 때 의식, 무의식이 불안정해가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던 게 쑥 내려가가지고 안정되고 마음이 막 심란하고 감정이 막 들끓는 것이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고 이 맨발로 걷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선생님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걸었을 때는 저런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확 떨어져요. 예, 있긴 있는데 어설프게 걸으면은 오히려 수면 방해해요. 한두 시간 걸었더니 피곤해서 그냥 깜빡 잠드는 거 있어도 깊은 수면은 안 가. 선생님이 예. 세 번째 그림까지 오르는 맨발로 30분 정도 걸려야 저녁에 예. 온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맨발 걷기를 하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는 그렇죠. 최소 30분은 하고 그 다음에 이 맨발로 걷기를 이제 30분 이상 하다 보면은 이 정도가 나는 적당한 매듭을 이루어졌다. 이 지점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체해 보셔요. 일단은 자기 편한 대로 걸으셔요. 이게 맨발로 걷기는 뭐냐면은 이제 힘들 필요가 없고 이게 발바닥이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근력도 조금 끌어올려주고 싶다 싶으면은 이제 좀 빠른 걸음 걷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 걷기하고 달리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셔요? 속도 제가 이 경보 빠른 분들 어설프게 달리는 분보다 더 제가 빠릅니다. 그럼 공중에 뜨는 예, 맞아요. 공중에 뜨는 거. 그러니까 걷기는 뭐냐면은 한쪽 발바닥은 반드시 땅에 닿아 있어. 달리는 분들은 그냥 슬슬 달려도 양발바닥이 동시에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위에서 경보는 순간적으로 양발바닥이 딱 공중에 뜨면은 실격.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걷기를 비롯한 맨발로 걷기는 항상 땅에 한 지점이 다 있는.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맨발로 걷기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자력으로 건강의 회복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건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땅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 불가능한 거, 수험생들, 그 다음에 혹시 내 몸이 아니고 몸이 따로따로 논다고 느끼는 경험을 해보신 분? 아니, 왜, 다른 분들은 다 건강해요? 이 느낌이 저한테 막 힘들어 죽겠다고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얘기하면 서로 제가 소통이 참 잘 되거든요. 이 느낌이 있을 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전신이 아프고 전신이 힘들고 그랬을 때 맨발로 걷는 게 한 겹 벗겨내, 두 겹 벗겨내, 세 겹 벗겨내 이렇게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즘 뭐 제가 맨발로 걷는 거에 대해서 관심 보이면은 뭐 불면증에 좋다, 뭐 우울증, 공황장애, 두통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것들을 좀 참고는 하고. 실제 해야죠. 예, 그 이론은 몰라도 원래 제가 실제 열심히만 하면 이제 효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뭐냐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물기가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플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은 점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맨발로 걸을 때가 마땅치 않으면은 막 의지를 내야 돼. 받은 집은 뭐냐면은 바로 내 앞에 맨발로 걷는 데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맨발로 걷기를 발바닥 전체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여기 이제 해안가죠. 해안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있는데 밟을 때. 이게 이제 100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강가나 이제 계곡 놀러 가면 이런 데 종종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데 이제 걷고 그냥 여기서 그냥 물장구만 쳐도.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속리산 아니면 지리산일 텐데 비 온 다음 날이었어. 조금 좋은 사진을 보면 물기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발 등산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장 좋고 내 발바닥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안반이야. 안반만 보면은 걷다가 어떻게든 밟으려고 얘가 저절로 가버려요. 약간 촉촉한 안반이 내 발바닥이 가장 좋아하는 곳.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장소와 이제 운대가 좀 만나야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곳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 가까운 곳. 예. 그래서 이제 요즘 황토길 관리 잘 해주면 좋습니다. 이 관리 잘 안 해주면은 아까 황무지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반길, 예, 제 다리가 가장 반가운 곳.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둘레길들 있죠. 요즘 고양시에 모든 산, 모든 공원에 이제 거의 둘레길 형태로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요. 이 호수공원에 이제 메타세콰이 길, 그 다음에 이제 야자매트길. 근데 야자매트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건 조금 애매한데 했는데, 요즘은 야자매트길을 조금만 더 관리하면은 최고의 길이다. 그러면 관리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다 위에 황토 조금 뿌리고 물 조금 뿌려주면은 황토길의 약점이 완전히 커버돼요. 황토길 으설프게 하면은 딱딱해지고 조금 물 많이 뿌려주면 미끄럽습니다. 야자매트길에 조금 황토 뿌려가지고 물 뿌리면은 안 넘어져요. 그다음에 황토길 발바닥 자극이 좀 밋밋해. 근데 야자매트길에다 황토 조금 뿌리고 하면은 이 자극도 좀 괜찮아. 자, 우리 이제 주변에 이 맨발로 걷는 길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맞춰야 돼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자, 손을. 네. 2번. 여기. 아니, 실수. 우리 사람 실수는 좀 많이 해요. 자, 손을. 예. 자,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어디요? 여기. 다음 여기는. 호수공원. 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여기, 일산에 사신다면. 호수공원? 예, 자,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 어디라고 말을 해야 이제. 자, 1번. 여기 호수공원 어디? 예, 여기 셋 다 호수공원이에요. 예, 호수공원 어디까지 맞춰야 이제 맞춘 거죠? 예, 맞아요. 그 동산.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호수공원이에요. 자, 힌트. 여기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가 힌트예요. 물레방아? 정자. 노래하는 분수대 얘기하신 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호수공원 쪽 이렇게 메타사이클로 집어들면은 여기 야자매트가 쭉 깔려 있고 일주일 전에 이 야자매트를 새로 깔았어요. 근데 이틀 후에 여기에 개똥을 제가 봤어요. 사진 찍어놨습니다. 예. 뒤에 때리고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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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예요? 우리 막 속에서 자기 부글부글합니다. 거기 이렇게 약간 안내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안내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진짜 맨발로 걷기만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맞추면은 2배의 점수를 줄게요. 호수공원
예, 2배 드릴게요. 뭐냐면은 호수공원의 맨발마당 옆에 이렇게 동산이 있어요. 이 동산이 산길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 참 좋아. 저도 그거 발견하고, 정발산 굳이 갈 필요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수공원, 이게 맨발 걷기의 이제 역사라고 제가 보는 곳이죠. 그 다음에 메탈색과의 길, 그 다음에 여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둘레가 제가 걸어보니까 90m더라고요. 엄청 길어요. 제가 이렇게 사각길을 만들었어요. 이게 비 오는 날 갔더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 혼자. 그 사각길 걷고 맨발로 이렇게 둘레길 해가지고 이게 4km 정도 걸었더니 흐뭇하더라고. 모래가 비가 안 올 때는 조금 재미없어요. 근데 비 올 때 이렇게 걸으면은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가장 흐뭇해. 모래사장에서 막 달리면은 이게 운동 효과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걸어도 그냥 평지 걸으면은 이 반발력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걷는데 모래에서 걸으면은 내 반발력을 흡수해가지고 조금 더 힘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체력을 기르는 운동으로도 이 모래가 좋거든요. 비 오면 무조건 달려가 보세요. 여기 걸으면 진짜 좋아. 그 다음에 이 정발산 둘레길 잘 만들어졌죠. 이 안반길. 역시 정발산도 이 안반길이 가장 반갑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평심루에서 이제 한번 사진 찍고 그러면은 이제 뿌듯하게.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청평지. 여기 괜찮아요. 저희 한의원이 그 웨스턴돔에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맨발로 걷기 아침에 못하고 몸이 뭔가 조금 찌푸딩해 하면은 이 점심 때 청평지 가가지고 한 더 바퀴 돌고 들어오면은 딱 맞습니다. 여기가 나름대로 잘 꾸며놨어요. 야자 매트길인데 이제 제가 한참 다닐 때는 야자 매트길이 야자 매트만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언급한 그 흙이 좀 많이 덮여져 있어. 참 좋아. 흙이 덮여져 가지고 흙길 걷는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도 이제 안반길이 좀 제발 있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지압길 만들었는데, 좀 서운하죠. 예. 청평지 솔레음길.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강의를 11월 이후에 했으면은 이것만 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것. 지금 실내에서 제가 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소금밭 걷도록 하는 거거든요. 소금밭에 물 좀 살짝 뿌려가지고 촉하게 한 다음에 접지 코드 구입하고 접지봉 원래 없어도 되는데 조금 마음 흐뭇하게 이 접지봉에 연결해가지고 밑에 깔고 하면은 아까 말한 이 바닷가 걷는 느낌.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압판이 발바닥 자극을 메인으로 봤을 때 옥돌 지압, 자수정 지압판, 오색 지압판, 뭐 백돌 지압판 이런 거 많이 판매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판매하지 않고 이제 중국산 수입품이 대세를 이루는데 비닐 돌 지압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 조금 넣고 아까 말한 어싱 코드에 이렇게 이제 접지시키면은 물길 이제 걷는 형태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지압판 하나 구입하고 어싱 매트 구입해가지고 덮고 걸으면은 다리도 덜 아프고 발바닥 자극과 이제 접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실내 맨발 걷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 맨발로 걸을 때 나는 겨울에도 걸을 수 있어 하는데 맨발로 걸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물기가 있어야 돼. 겨울에 물기 있으면은 진짜 약한 분들은 동상 걸려버립니다. 이제 저도 겨울에 걷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햇빛 찐 날 오후에 그러면 걸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햇빛 찐 날 오후에 걸으면 바닥이 그냥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야 제가 발이 덜 시려가지고 걸을 수 있는데 그럼 효과 적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11월부터 4월, 7, 8월은 실내에서 걸어야 돼. 그래서 실내에서 걸을 때, 자, 1번 추천 접지 소금 매트. 2번 추천 지압판에 지압 매트 깔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것을 대략 정리를 하면은 단순한 접촉에 의한 이득을 10이라고 한다면은 맨발로 걷는 것은 대략 한 100 정도가 돼요. 접지 패드로 붙여가지고 접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한 90에서 100 정도. 침울해가지고 접지를 시켜주면 한 200의 효과. 차원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중독이 좀 될 수 있어. 제대로 해가지고 몸이 들면은 몸이
시원하고 무거워지면서 막 졸음을 유도해요. 한번 씀뻑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한 겹이 샥 벗기는 것 같아요. 이 접지 패드는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조금 관심 있으면 좀 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맨발로 걷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냐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 발걸음이 최고. 아까 말한 30분의 이제 경과가 한 10분 정도 됐을 때 이 머리까지 올라오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럼 머리까지 올라올 때 등하고 머리에서 열나고 땀이 살짝 배지는 정도. 근데 이게 등에서 머리로 올라오는 순간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이 좀 붓고 열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적당히 했다. 근데 10분이 지나도 손바닥에 아무 느낌이 없다. 내가 너무 살살 걸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나 저거 서 있는 것도 힘드신데. 그 다음에 나 저기 막 이렇게 걷다가 넘어질까 염려 들어. 그러면 이런 분들 그거 강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집안에서 테이블 잡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 그거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잡고 집에서 맨발로 걷기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서 있는 것도 힘든 분들 집 패드 아니면 아까 말한 소금밭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금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물장구 치듯이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맨발로 적극적으로 걷지 않을 때 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족욕이에요. 족욕기에서 이제 물 따뜻하게 하고 워싱코드 하나 빼가지고 그 풍덩 잠궈 놓으면은 이 접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욕에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조금 일정 부분 좀 도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은 30분은 취소 단위입니다. 30분 이상. 한 4시간 정도. 4시간을 걸으려면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무조건 질병부터 치료하겠다. 건강부터 회복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종일 걸으세요.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 활동입니다.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기본적인 활동, 낮에는 뭐니 활동하지 하는 게 그냥 맨발로 걷는 걸로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3일의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내 몸은 일정함을 유지해야 돼요.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일정한 심박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맨발로 걷기도 활발해집니다. 그럼 활발해지면은 일정함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이제 걷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제가 멋있게 걸어도 3일이면 깔끔하게 걷기 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3일 이상 인터벌을 두면은 다시 원위치가 돼버렸어. 활발했다 원위치, 활발했다 원위치, 끝없는 원위치. 그래서 모든 운동, 어떤 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는 진짜 제대로 효과를 보고 일정한 가치를 얻으려면은 3일 이내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안 좋은 말로 쓰죠? 작심삼일이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심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몸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3일이 가기 전에 이제 재차 결심을 하건, 재차 행위를 하건,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실제 이겁니다.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식했을 때 땅 기운이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내 몸으로 유입돼요. 단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내 몸의 이제 생체 배터리고 땅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전에 그냥 의식만 하면 돼요. 배꼽 밑 제가 3cm 되는지죠. 평균적으로 잡을 때는 뭐냐면은 검지, 중지를 해가지고 이 배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에 이제 돼서 여기에다 이제 의식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동그란 파스 붙이고 이렇게 이제 해도 좋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단전에 의식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더 빨리 내려가요. 빨리 내려가고 의식이 실제 다운돼. 맨발로 걷기에서 이제 가장 어떤 정점에 이르러가지고 하나의 매듭을 이루어지면은 육체적인 걸 떠나서 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차분해져요. 고요해져요. 특히 밤에 하면은 언제 한번 밤에 1시간 이상 맨발로 걷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정신세계에서 이런 세계가 있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걸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가장 큰 건 이제 맨발로 걸으면서 감염에 대한 염려 항상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데 큰 상처는 실제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을 때
아무리 칼날 바위를 걷고 뭐 유리줄가 깨졌더라도 애지간하면 상처 안 나요. 근데 상처 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내려올 때 미끄러지면 상처가 나. 그래서 맨발로 등산을 하실 때는 올라갈 때는 맨발로 가더라도 내려올 때는 이제 신발 신고 내려오셔야 되고. 근데 이게 큰 상처는 진짜 안 나는데 짜잘한 상처는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걷기 막 산 좀 걸으면은 발바닥에서 뭐 따끔거리는 느낌도 있고 막 열나는 느낌도 있고 뭐 욱신욱신한 느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어는 조금 할 필요가 있으면은 하고, 저희 한의원에 인연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연고 하나 구입하시고 후시딘이라도 조금 발라주면 조금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발로 걸을 때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평발하고 족저근막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족저근막염 더 심해지기도 하고, 평발 있는 애들은 발바닥 아픈데 막 조금만 걸으면 힘든데 그래도 좀 걸으면 회복이 되는데, 단 이 발바닥에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모래밭이나 이제 아까 소금을 좀 맛을 걷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걸을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발 뒤꿈치 닿는 것보다 앞꿈치 내지 동시에 닿는 게 좀 좋아요. 이제 앞꿈치부터 닿으면은 발바닥 힘들어요. 막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비명을 지르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은 다리에 힘이 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밖에서 이제 걸으면 조금 해요. 뭐냐면은 호수공원에 메타세콰이길 왔다 갔다 하면 대략 한 4km 얼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발산 둘레길도 그냥 정규 코스가 대략 한 4km 정도. 한 바퀴만 돌면 되니까 별로 지루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한 맨발마당이나 이제 하려면은 이제 4km 걸으려면은 20바퀴를 걸어야 돼요. 20바퀴 지겨워요. 집에서 걸으려면은 집에서 제자리 걷기를 한 10,000보 걸으려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느 딱 지점을 지나면은 한번 고비만 넘기면은 이제 지겹지 않거든요. 내 몸을 관찰하는 게 시간은 가장 빨리 가는데 TV 상에도 되고 음악 감상에도 되고, 요즘 핸드폰에서 그냥 오디오북이나 이제 TTS로 제공해 주는 게 있으니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자극이 강하면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져요. 그래서 자극이 강한 곳, 아픈 곳 이렇게 찾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프지 않은 곳. 그래야 이제 재밌게 할 수 있고 내 몸에서 하기 싫은 마음이 싹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말인데 이게 가장 핵심. 실제로 이제 단전에 의식을 두고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쉬지 않는 것. 쉬지 않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걷다 쉬었다 하면 효과 거의 안 나와요. 꾸준하게 어떤 매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은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오늘 30분만 걷겠다 하면 30분을 한 100일 정도.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뼈까지 변하는, 내 몸이 전체가 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는 한번 꾸준하게, 그럼 중간에 안 쉬고, 그 다음에 피치 못해서 쉬더라도 3일 이내에 다시, 3일에 그냥 잠깐 1분이라도 걷더라도 도장이라도 찍는 형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 그 다음에 찔리는 단어, 우직하게. 네. 이게 이제 실상 가장 핵심이돼요. 네. 네. 질문 3개만 받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아까 안반, 촉촉한 안반을 바르실 때 내 발이 최고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안반과 흙은 다른 개념인가요? 같아요. 근데 안반은 자극이 조금 더 명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의식 중에 뭐냐면은 이 발바닥에 이렇게 아치라인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에 자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내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반의 요철에 이 발바닥의 아치를 나도 모르게 대는 거야. 안반이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제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내 몸이 조금 더 이렇게 즐거워하고 편안해지는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안반 쪽이 한번 걸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아마 괜찮습니다. 저기 선생님, 원장님께서 그 단전을 중요시 여기고 또 복시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복시 호흡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또 물론 복시 호흡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시 호흡법을 소개해 주면 안 되실까요? 이 복식 호흡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억지로 기운 단전으로 내리고 막 이 배로 내리면은 그건 복식호흡이 아니에요. 몸 망가져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뭐냐면은 이 단전에 의식만 두는 거예요. 의식만 두고 호흡을 천천히 가늘고 깊게. 그래서 이제 단전 호흡 제대로 이제 하는데 찾아가시면 뭐냐면은 이 단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면면부절이거든요. 끊이지 않게. 그러면 이제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이 이제 역설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호흡을 이어지는 호흡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끊어지는 호흡을 하고 있을까요? 끊어지는. 왜 끊어지는 호흡이라고 생각하세요? 숨 가빠서 또? 그다음에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으니까 끊어지는 호흡인 거죠. 예. 그러면 나 호흡 제발 끊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계속하죠. 끊어지지 않죠. 호흡을 할 때 호흡을 뱉고 들이키고 뱉고 들이키고 뱉고 들이키죠. 그럼 여 지점에서 이제 끊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떤 호흡 단체에서는 호흡을 들이킨 다음에 멈췄다가 뱉고 들이킨 다음에 멈췄다가 뱉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것도 있어요. 들이킨 다음에 멈추면 여기 끊어져, 여기 끊어져, 뱉은 다음에 여기 끊어져 이렇게 되죠.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호흡은 뭐냐면은 들이키어서 뱉고 들이킨 다음에 뱉고 흔히 말하는 사인파를 잡아 그리면서 호흡을 하면은 끊어지지 않는 호흡이에요. 이게 단전에 의식을 두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호흡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단전으로 기운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단전에 의식만 두고 이제 천천히 가늘고 깊게 끊어지지 않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전 호흡의 이제 요체입니다. 예. 어시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실외 환경에 제한이 많잖아요. 예. 실내에서 예. 가장 효과적인 어시를 할 수 있는 방법 추천해 주시면. 아까 소금만 얘기했잖아요. 소금. 큰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소금 한 푸대 넣고 여기를 제자리 걷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리 걷기 하면은 이 소금이 초반에 좀 날카로워가지고 따끔거리긴 한데 뭐 따끔거리는 거 아픈 거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아프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접지까지 연결하면은 바닷물을 그냥 제가 가장 전도성 적은 거에 비해서 5,000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성 가장 높고. 이제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요즘 수영장에서 걷기 하는 분들이 예,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쿠아워킹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그거에 뭐 준한다고 봐도 되죠. 근데 아까 이제 땅하고의 그 접지 부분을 아니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땅과의 접촉이 물과의 접촉하고 동이요. 근데 이제 이 발바닥 자극 부분은 조금 약점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접촉으로 보자면은 걷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접촉인 거니까. 예. 제가 시중 검색해봤더니 황토볼 뭐 예. 여러 가지 제품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걸을 수 있는 큰뭐 바람, 공부 이런 곳에 소금을 넣고 황토볼도 넣고 물을 조금 촉촉히 뿌리고 예, 예. 걸으면 예. 바닷물에 그 5,000배 그 정도의 예. 효과를 보이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주소는 저건 뭐예요? 저 갈색. 아, 이 접지봉인데, 예, 이 접지봉의 적은 뭐냐면은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에다가 접지봉을 꼽고 연결해가지고 이 피리침을 다는 거예요. 번개 맞으면은 건물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피리침 달아가지고 번개의 전기를 땅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번개층 난 전압과 이 전류가 땅속으로 스며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 있잖아. 이 땅에 저희 번개 유사일회를 얼마나 많이 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냥 이분법인데 지구의 역사와 더불어 쳤던 번개 기운이 땅이 스며들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맨발로 걸으면은 그 기운이 내 몸에 유입돼 가지고 내 몸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도 돼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